안녕하십니까. 농대 특보 저는 원석영 기자고요. 제 앞에 네, 손대범 해설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특보를 이렇게 키게 된 이유는 음, 저희가 지난주에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그 남자농구 대표팀이랑 고려대랑 연습 경기에 다녀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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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곧 있으면 열릴 필리핀과의 평가전을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음, 팬분들이 보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프리뷰를 예, 음. 급하게 또 켜봤습니다. 이게 진짜 오랜만인 게 대표팀이 네, 이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경기는 네, 있었지만 좀 접근이 좀 어려웠잖아요. 뭐 맞습니다. 진천도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연습 경기도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좀 촬영도 어렵고 굉장히 좀 한계가 있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뭐 서울 시내에서 연습 경기도 하고 또 심지어 또 네, 팬들을 위해서 또 공개된 장소에서 또 연습 경기도 그 평가전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볼거리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가서 또, 그래 또 오랜만이었던 게, 추일승 감독님의 농구를 또 오랜만에 보니까, 네. 예, 그것도 참 오랜만에서 반갑더라고요. 이게 마침내 이제 국가대표 감독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 카톡으로 앞으로 한 20년만 하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아, 네, 네, 이제 눈물 이모티콘을 보내시던데 어, 네, 좀 즐거워 보이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고민도 맞습니다. 많긴 했지만 그래도 네, 대표팀이라는 게 최고의 선수들을 데리고 이제 네, 최고의 무대를 겪는 자리잖아요. 물론 이제 아시안 네, 게임이 좀 연기가 돼가지고 김 빠지긴 했어도 아시아컵이라는 게 네,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수들과 같이 호흡하시는 모습 보면서 좀 음, 굉장히 좀 생기 있고 활발해 보이신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다만 이제 네, 대표팀을 이끌면서 약간 고민인 게 네,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5월 달까지 신나게 선수들이 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소집되고 바로 대표팀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체력적으로 안 만들어진 게 있다. 그래서 그런 아, 부분을 좀 차근차근 끌어올리는 단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음, 부분 또 이제 가드진의 부상 때문에 가드진이 약간 음, 좀 빈약해진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약간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네, 오랜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출승 감독의 포워드 농구를 좀 보면서 좀 신난 예, 느낌도 들었고 또 굉장히 활발해진 맞습니다.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네. 1쿼터 스타팅 라인업이 네, 이대성, 최준용, 여준석, 김종규, 하윤기였는데, 역대급 신장 아닙니까 이거? 네. 제일 네, 작은 선수가, 제일 꼬꼬마가 이대성입니다. 그러니까요. 193cm. 근데 네. 그리고 최준영 볼랜드님도 2m. 네, 네. 그 최준용 여준석 선수도 203, 음. 하윤기 203, 김종규 네. 207. 네. 그러니까 뭐 최준용 선수랑 이대성 선수가 같이 이제 볼핸들링을 하면서 컨트롤을 네. 해주고,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달릴 기회도 많아지고 높이도 상당히 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라거나 선수가 이제 바로 전날 있었던 한양대전에서 약간 좀 몸이 어디 좀 다쳐가지고 살짝 네. 가벼운 통증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호천에서 뛰지 않았는데 음, 라거나 선수까지 뛴다면은 좀 인사이드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더 네. 파워풀하고 또 활발한 농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네. 뭐 고려대를 상대로는 뭐 충분히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높이였고 뭐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국가대표팀인데 왜 대학팀하고 연습 경기 하고 있냐. 그런데 네. 뭐 이제 좀 몸을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려대는 이미 연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 리그를 한 시즌 치렀기 때문에 뭐 네. 충분히 좀 연습이 된 상태였고 또 그나마 또 가장 좋은 전력이었기 때문에 여준석과 문정현 없이도 음, 좀 연습 경기 해보면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바로 맞습니다. 전날에는 이 한양대와 연습 경기가 있었는데 이 출신 네. 감독이 조금 이제 백코트를 좀 빡세게 밀어달라, 압박을 좀 음, 강하게 해달라. 왜냐면은 일단 뭐 가드진이 이대성 선수와 허훈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맞춰볼 생각으로 좀 가드진에게 상대 가드진에게 좀 강하게 압박해달라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날 경기 이제 저희가 하이라이트도 올렸었고 기사도 음, 나오고 했었는데 그, 아, 왜 점수가 안 나오냐. 음, 예, 왜 점수가 이거 기록에도 안 써져 있냐. 뭐 음,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날 점수가 집계가 안 됐어요. 네, 쿼터만 이제 세고 음, 그 시간만 세고 네, 점수를 따로 집계가 이제 한 명 한 명당 이렇게 기록되지가 음, 않아가지고 점수가 네. 이게 없었습니다. 공식 연습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한 쿼터 예, 하고 리셋하고 한 쿼터 하고 리셋하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 진천에서 열렸던 연습 경기 당시에는 1쿼터를 고려대가 8점 앞섰다 그래요. 다만 어, 2쿼터 끝나고는 15점 밀렸고 이제 네, 쭉쭉쭉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던 연습 경기에서는 매 쿼터마다 이제 대표팀이 크게 앞서갔죠. 심지어 뭐 맞습니다. 3쿼터 같은 경우는 15대 2까지 이렇게 쭉 밀고 나가면서 분위기를 네, 잡았었는데 뭐 점수가 큰 의미가 없는 경기였죠. 사실은 경기력이 네, 얼마나 올라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이 추일승 감독 역시 원했던 농구 좀 맞춰보는
부분에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코어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했던 그런 경기였고, 뭐 인상적이었던 맞습니다. 저는 장면을 꼽자면은 대표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압박 수비도 썼고, 뭐 3-2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압박 수비를 써가면서 좀 테스트하는 모습이 강했었고, 또 이제 현대농구 트렌드에 맞게 스페이싱 가져가면서 한 명 코너에 문정현 선수가 이제 주로 코너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코너 외곽도 노리고 2대2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볼만한 농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추일승 감독님은 참 좋은 재료를 갖고 요리를 할 때 더 맛을 잘 내는 감독님이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감독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없는 살림에 잘하는 감독님이 계시고 좋은 재료를 가질 때 더 진짜 화끈하게 잘하는 감독님이 계시는데 추일승 감독님은 국가대표 감독님이 맞다. 예. 네, 이미 뭐 오래전부터 이제 준비 잘 해오셨고 또 필리핀이 이제 인도네시아한테 진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 동남아시아 게임에서 좀 어이없게 진 경기였는데 81대 85로 졌거든요. 이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말도 안 돼, 예상하지 못한 상대한테 졌을 때 언론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열기처럼 필리핀 대표팀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감지가 돼가지고 감독님께 링크를 보내드렸더니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경기도 보셨고, 차곡차곡 준비하신 거, 지난해 대표팀 경기도 충분히 보셨고, 이미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나 뭐 스카우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선진적으로 준비를 충실히 잘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기자계 농구학자가 제가 뵙기 손대범 해설위님이면 추일승 감독님도 감독계 농구학자 아닙니까? 저는 발톱에 때만도 못한 그런 미미한 존재고 감독님한테 비하면은 감독님 준비성이라든지 발톱에 때만도 못한 미미한 존재. 작년에 이제 그 지도자 연습회 리바운드 관련 지도자 연습회 같이 준비했었는데 그때도 보시면은 진짜 30분짜리 촬영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진짜 와 이분과 같이 작업하게 된 게 진짜 나한테도 행운이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준비도 철저하시고 또 어떤 뉘앙스로 어떻게 진행하실지 그런 준비 하나하나가 굉장히 남다르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 되게 같이 일해본 입장에서 굉장히 좀 믿음직스러웠고 영광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20년만 해달라라고 했던 건데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좀 이제 연습 경기 보시면서 선수들은 좀 보신 선수들 중에 좀 인상 깊은 선수는 누가 있었어요? 일단 뭐 당연히 여준석 선수죠. 우리 농구대학의 그 조회수를 셀집어준 여준석 선수. 진짜 저랑 나란히 보다가 엘리웁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저는 욕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하다가 겨우 참았습니다. 내가 그거 못 찍었으면 난리 났을 거야 아마. 맞습니다. 근데 진짜,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준석 선수랑 허훈 선수가 저희한테 치킨 하나씩 사야 됩니다. 저희가 너무 이거 멀리 퍼뜨려줘가지고 저희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밖에 안 퍼졌으면은 얼마나 선수들도 두고두고 아쉬웠겠습니까? 네, 진짜 멋진 플레이였고 일단 여준석 선수가 시작하면 무조건 달리면서 그런 한국의 속공농구를 좀 더 빛내주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직 저는 여준석 선수가 성인 대표팀에 간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 간 것도 행운이고 성인 대표팀에 간 것도 행운인데 일단은 고대에 감으로써 본인이 빅맨 역할 안 해도 된다는 거. 외곽에서 역할을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농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대표팀 이 상황에서 좀 여준석 선수에게 필요했던 건 디테일이었어요. 고려대학교 코칭 스텝이 여준석 선수에게 가장 요구했던 부분 중 하나가 수비에서의 디테일, 외곽 움직임에서의 디테일인데 그런 것들이 눈을 둘러보면 대표팀에 살아있는 교재들이 10명이나 넘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 선수들과 또 추일승 시스템에서 농구를 하다 보면은 아마 본인도 좀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하는 말씀이 이 선수의 그 운동 능력은 KBL 외국 선수급이다. 그런데 디테일을 말하라 그러면은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겠다. 어린 나이기 때문에 경험이 좀 필요한 나이다. 근데 그 경험을 대표팀에서 하게 됐으니까 좀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문정현 선수. 사실 문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학농구 중계하면서도 이현호 선수의 미니어처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곽 수비가 필요할 때 외곽 수비까지 나와서 스위치해주고 또 인사이드도 막아주고 또 공격에서는 또 이승현 선수 역할도 해줄 때가 있고 또 드레이먼드 그린처럼 이렇게 공격 조립도 해주고 근데 대표팀에서는 현재 2번과 3번 역할을 좀 배우고 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신장이 많이 작기 때문에 193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신장으로 이제 국제대회에서 인사이드를 보기엔 좀 무리고 또 이미 대표팀에 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외곽을 움직여주면서 역할을 주는 걸 좀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고등학교 때까지 워낙 또 인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좀 아직 버릇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예습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네, 추일승 감독도 실제로 굉장히 빨리 배우고 있다. 네. 그런 말 하고 또 문정 선수 만났을 때도 야,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워라라고 했는데 이 본인도 그냥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스페이싱에서 코너에서 자리 잡고 외곽에서 꽂아주고 있는데 아마 그런 역할을 몇 분을 뛰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배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허훈 선수 몸 상태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허훈. 네. 네, 역시 군인이니까. 예, 훈련을 네.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계속 하다가 와서 그런지 몸 상태가 이렇게 약간 좀 까맣게 타는데 그 허훈 선수가 사실 완전 제대로 이제 국가대표 1번으로 주전 가드로 나서는 대회는 사실 거의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약간 이제 그 리그에서의 입지나 대표팀 내에서의 입지나 나이도 좀 먹었고요. 옛날에 한창 처음 뽑히고 그 허재 감독이 뽑아가지고 막 논란 있고 이럴 때보다 대표팀에서 입지나 리그에서의 위상이나 이런 게 참 많이 달라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뭐 이대성 선수 훈련 백업으로 분위기도 투입이 됐을 때지만 어쨌든 허훈 선수가 뭐 2대2에서 파생된다든지 인사이드에서 나오는 외곽 던져준다든지 그런 것도 잘 됐고 또 이제 속공 상황에서 엘리웁 덩크, 엘리웁 플레이 끌어주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면에서 좀 많이 여유가 있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중요한 게 이제 국제대회에서 우리가 이제 같은 조에 속한 일본, 중국도 신장이 큰 팀이고 만만치가 않은 팀들인데 이런 팀들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의 압박을 또 가할 수가 있느냐인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추일승 감독도 약간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코트가 이제 김선영 선수가 이탈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볼을 막 갖고 넘어올 수 있는 선수가 최준용, 이대성, 허훈 선수인데 더 이상 추가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가 좀 결정을 해야 될 시기에 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비 엔트리에도 몇 명이 더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이현 선수도 맞습니다. 이제 필리핀 선수들도 만만치 않게 작고 빠르기 때문에 이현 선수와의 대결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저희가 또 이 얘기긴 한데, 여준석 선수한테 그 허훈 선수가 올려준 엘리우 패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여준석 선수도 정말 운동량이 대단하지만, 허훈 선수의 그런 타이밍은, 우리나라 탑인 것 같습니다, 엘리우. 네, 맞아요. 네. 예전에 김태술 투 김종규 본 이래, 대표팀에서 본 것 중에서 제일 시원한 엘리우 덩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묵직하고 되게 굉장히 강렬했던 한 방이었는데, 이걸 우리끼리만 봐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덩크였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 보는데 아무리 탄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런 거 보시면은. 그래서 이번에 제발 필리핀이랑 할 때도 그런 시원시원한 덩크 많이 터뜨려 주셔가지고 예매가 많이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거의 다? 네. 그것도 딱 이제 홈 팬들 앞에서 진짜 제대로 딱 잊지 못할 경험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장재석 선수의 몸 상태가 지난 시즌 현대모비스에서 좀 아쉬웠잖아요. 그때 폭행 사건 이후 후유증도 길었고 그런 거랑 생각했을 때는 되게 좀 파워풀해 보이고 또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 선수가 좀 본인이 사비 들여가지고 미국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샌프란시스코 사진이 계속 올라오길래 놀러 간 줄 알았는데 계속 훈련하러 갔더라고요. 보니까 스킬 트레이닝도 배우고 하면서 그만큼 강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또 실제로 대표팀 경기 중에서도 연습 경기 중에서도 본인이 또 인사이드에서 해준 역할이 컸고 저는 오히려 초반에 김종규 선수가 주전 나왔다가 김종규 선수보다는 오히려 장재수 선수가 나왔을 때 좀 더 묵직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이번 평가전에서 장재수 선수가 좀 더 많이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몸 상태도 좋아 보였고 현대모비스 팬들 입장에서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지난 시즌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대표팀 분위기도 참 좋은 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선수들이 뭔가 지금처럼 대표팀이 저렇게 분위기가 뭔가 좋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선수들이. 맞아요. 네. 이게 이훈재 감독님한테 물어봤어요. 또 굉장히 오랜만에 이훈재 감독님 뵙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코치님이 좀, 코치님이라 불러야 되는데 좀 감독님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많이 편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 경쟁에서 음, 벗어난. 네. 네. 근데 어쨌든 대표팀 코치도 오래 하셨잖아요. 예전에도. 그래서 그 네. 상무에 동을 네, 계셨고. 예. 여러 세대를 겪어보신 입장에서 이번 대표팀을 어떻게 보시냐라고 여쭤보니까 굉장히 젊어지고 자유분방해졌다. 그러니까 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양동근, 조성민, 양의종 이렇게 세 명이 좀 음, 묵직하게 이끌어주고 좀 약간 좀 그런 네.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대표팀은 굉장히 스스럼없이 잘 어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유분방해 보이고 흐트러져 보이는데 음, 그런데 농구에는 굉장히 진심이더라, 이 사람들이. 음, 그래서 어쨌든 세대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프런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MZ 세대 직원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 네. 시청자들도 좀 갈수록 어려지다 보니까 유튜브 하나 갖고도 이제 연령대 높은 분들과 낮은 분들 간에 약간의 좀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는데 네. 대표팀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네. 잘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일승 감독님이나 뭐 이윤재 감독님들도 농구의 진심인데 요게 우리가 네.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있겠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이 세대는 어, 원래 이런 세대니까. 그렇게 좀 마음을 여시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네. 저가 봐도 그 대표팀 몸 풀 때부터 이제 계속 봤잖아요. 네. 선수들이 몸을 풀 때부터 뭔가 딱 그 되게 좋은 자부심 같은 게 딱 음. 이게 좀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느낌? 음. 선수들이 딱, 야, 내가 농구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한번 하고 오자. 음. 약간 이런 진짜 올스타전 같은 느낌인데 서로 막 약간 음. 그런 식으로 경쟁하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네. 참 이게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필리핀과의 평가전이 또 홈에서 치르는 거니까 여기서 정말 네. 좋은 결과를 얻으면 선수들도 이런 게 다 자신감을 얻고 갈 음.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랜만에 홈에서 열리는 평가전인데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중계도 되잖아요. 네, 네이버 맞습니다. 스포츠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는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중계가 두 번 다 잡혀 있고 또 네. 2014년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였던 김태술 씨가 이제 해설을 맡게 됐다고 해요. 오, 근데 예, 저는 이분이 옛날부터 말을 정말 조리 있게 잘해가지고 또 네, 통찰력도 있고 또 예, 컬럼 쓰시는 걸 봐도 잘 쓰시고 그래가지고 네, 좀 어떻게 해설하실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어떤 네. 평가가 나올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을 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대표팀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음, 상대 팀 있잖아요. 필리핀. 네. 여기 좀 어떨까요? 필리핀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뭐랄까 흔한 말로 똥줄 타는 상황이죠. 네, 최근에 잠깐만요. 네, 인도네시아요. 네, 인도네시아와의 경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졌어요. 그러면서 네, 나올 수 있는 모든 걱정들이 다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필리핀 한국전은 그래도 조금 더 보강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전 끝나고 나서 저도 그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예, 반응이 좀 나눴어요. 정작 이제 지도층에서는 뭐 카이소토, 드와이트 라모스, 엔지 쿠아메 등 이제 핵심 멤버들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질 수도 네, 있다. 이 네. 한 경기로 대표팀 다 끝나는 거 아니다. 음, 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팀한테 지냐 라는 의견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해 보시면은 뭐 이제 대학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몽골한테 졌다. 대표 예, 남자 농구가 그럴 예.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표팀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감독이 이제 네나드 부치니치인데 네나드 네, 부치니치 세르비아하고 뉴질랜드 이중 국적자예요. 그래서 네. 대표팀 경력도 굉장히 많고 필리핀 농구에 약간의 좀 세밀함을 더해줄 그런 감독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젊어졌어요, 팀이. 20대 초반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다만 이제 저는 좀 기대했던 선수 중 한 명이 카이소토였는데 네, 이 선수가 이제 2002년생으로 2m 16 이번에 예, 드래프트 참가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대로 이제 그 드래프트 워크아웃 때문에 예, 우리나라 이현중 선수와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로 참가하지 않는다 그래요. 현재 우리 이현중 선수도 한 10개 팀 정도 워크아웃 잡았잖아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애틀란타, 뉴욕, 샌안토니오, 올랜도 뭐 이런 팀들에서 이제 워크아웃을 가졌다 그러고 다만 이제 최근에 발목 부상 때문에 약간 쉬고 있다고 하는데 2라운드 끄트머리쯤에 좀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안 네, 나온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볼만한 선수 12명 꽉꽉 채워졌어요. 네. 대충 보면은 아마도 팬들이 제일 기대할 선수가 SJ 벨랑겔. 맞습니다. 아시죠? 네, 최근에 이제 예. 가스공사와 계약한 1999년생 117cm 가드. 네. 이 선수가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같은 팀에서 뛰게 된 이대성 선수가 좀 악연이 있죠. 맞습니다. 네, 지난해 네. 대표팀 경기에서도 이 선수가 버저비터를 넣으면서 네. 우리 대표팀에게 굉장히 뼈아픈 패배를 안겼었고, 네. 또 당시에 이제 네. 저희가 마지막에 이현중 선수가 또 극적인 3점슛을 넣으면서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버저비터 3점슛을 터뜨리면서 저희가 78대 81로 졌었습니다. 네, 그 경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네. 그 조선의 누바 라이브 중이었거든요. 아, 네. 저랑 조현일 위원 나란히 앉고 대본을 읊으면서 가운데 경기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현중 선수 넣었을 때 둘 다 좀 약간 막 해서 들썩이다가 네. 이제 버저비터 맞았을 때 둘 다 이제 육성으로 욕이 나올 뻔했어요. 그래서 우물우물 거렸어. 네. 와, 이런 경기도 있구나. 근데 뭐 이 악연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경기, 우리나라가 82대 77로 졌나 그 경기에서 네. 25.5초 남기고 이대성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를 받으려던 필리핀 선수에게 파울을 했는데 그 심판이 그 언스포츠나인 라이크 파울을 불게 돼요. 맞습니다. 그 선수가 그 넘어졌던 선수가 또 SJ 벨랑기 선수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악연을 가진 선수인데 어쨌든 또 그게 또 공교롭게도 또 같은 팀에서 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의 기자님과 한번 대화를 나눴어요. 네. 이제 호아킨 헨슨이라는 기자분이신데 네. 이분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중계하는 유동혁 정도? 네, 중계하는 네. 유동혁 정도 되는 그런 파워를 지니신 분입니다. 약간 네. 지상파에 나와서 중계를 하시는 유동혁 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동혁 기자보다는 잘생겼고요. 네. 아, 그렇죠. 그래야죠. 네. 네. 방송에 나오셔야 되는데. 네. 이분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냐면 우리나라 농구에 네.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냐면은 이제 저랑 이제 출장 가서 되게 많이 마주쳤어요. 뭐 포틀랜드라든지 마카오라든지 그러면은 김민구 요즘 뭐하냐? 네. 조성민 요즘 뭐하냐?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구 선수가 다쳤다 그랬을 때 누구보다 진짜 가슴 많이 아파하시고 그 이유를 듣고서 누구보다 분노하셨던 굉장히 큰 재능이 하나 날아갔구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나라 농구에 대한 관심이 깊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벨랑게 선수가 왔다 그랬을 때 굉장히 몇 명이나 더 올 것 같은지 관심이 많이 가셨어요. 이제 벨랑게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물어보니까 어쨌든 위협적인 3점 슈터고 뛰어난 페네트레이터, 돌파를 잘한다. 빠르고 파울도 잘 끌어낸다. 그리고 또 수비도 잘하고 훌륭한 패서이다. 포인트 가드고 경기를 조립한 역할도 하지만 빅샷을 터뜨리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피바 대회 때도 그랬죠. 또 영리하고 또 교과서처럼 수비를 잘 읽어내고 플로우에서 코치처럼 활동한다. 그러니까 좋은 표현들은 다 갖다 붙인 그런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평가를 잘 내려주셨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가장 먼저 평가를 한 부분에 슈터가 먼저 언급을 된 거 보니까 확실히 필리핀은 이제 1번보다는 슛 쪽에 더 재능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 가드 중에서 이렇게 정통적으로 경기를 조립 잘하고 그런 선수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듀얼 가드 좀 이제는 뭐 희석된 표현이겠지만 듀얼 가드 스타일이고 공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에서도 상당히 좀 위협적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가스공사 적응은 둘째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벨랑겔 선수와 이대성 선수와 유도훈 감독 간의 이런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돼가지고 최고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스토리 라인이 될 것 같죠. 벨랑겔 선수랑 우리 그 경기를 뛴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주목해야 될 선수는 굉장히 미남 선수입니다. 193cm의 드와이트 라모스. 현재 일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친구가 저번 2차전 때 굉장히 잘했죠. 겁나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필리핀의 원석연 같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능이 많다. 그 정도로 포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윌리엄 나바로. 199cm, 25살. 이 선수는 굳이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현재 KBL 진출설이 나돌고 있는 선수죠.
와. 네, 그래서 이 선수가 가는 거 맞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예. 필리핀 기자분도 계셔. 이분 말고 다른 분도 이 선수 가는 거 맞냐, 한국에. 그런 네. 거 여쭤보신 분도 있는데, 네. 저도 얘기는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대표팀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 될 네. 수도 있다는 건 좀 전제 까겠습니다. 네. 벌써 보험을 들어 놓으시네요. 네, 일단 까겠어. 아직 네. 계약 될 때까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나바로 선수는 삼성이랑 조금 이제 링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네,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네. 또 이제 삼성의 나바로 하면은 이제 국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팬들한테 되게 익숙합니다. 왜죠? 야구에 옛날에 삼성의 나바로가 있을 때 우승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예. 삼성 팬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이름. 네, 아주 그냥, 뭐라 그러지, 기가 좋다 그래야 되나? 네. 네. 그런 이름이라, 정말 왔으면 잘 계약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후안 카를로스 나바로를 더 좋아합니다. 그 스페인 국가대표 가드. 네, 후안 카를로스 나바로라고 네. 플로터 장인인데요. 유럽에서 네. 제일 플로터를 잘 던지는 선수였어요. 네. 네, 미안합니다. 네, 제가 네. 이렇게 약간 예능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바로 이제 다큐로 다 가고. 알겠습니다. 네. 삼성 네. 야구 나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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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바로 해.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사실 필리핀도 그렇고 국제대회는 재밌는 게 1년, 네. 1년 만에, 오랜만에 보는 선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갓집 사촌동생처럼. 맞습니다. 오랜만에 보면 키 커 있고, 똑똑해져 있고, 네. 변성기가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필리핀 선수들, 그러니까 국제대회 가면 이제 어린 선수들 1년, 1년 나이 먹어갈 때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면 좋은데, 엔지 쿠아메라는 선수가 있어요. 97년생이고, 신장이 2m 8cm. 사실 지난해 피바 아시아컵에서는 별 활약이 없었는데, 이제 귀화를 2021년 6월 달에 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국제 코트디부아르인데, 이 선수가 아마도 인사이드를 맡을 것 같아서 좀 라거나 선수와의 매치업이 과연 잘 이루어질지, 혹은 장주석, 김종주와의 매치업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약간 좀 걱정되는 선수가 2001년생 2m 3cm의 지오추. 네. 이달의 소녀 추와는 약간 좀 다릅니다, 느낌이. 네, 같은 추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 선수도 작년에 좀 별로 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 대표팀에서는. 네. 근데, 어쨌든 1년 1년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 뒤에는 뭐, 여러 가지, 지난해 뛰었던 선수들도 있고, 또 처음 보는 선수들도 있을 텐데, 다들 좀 젊어졌어요, 좀. 보통 필리핀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좀 얼마나 또 경험치를 얻어갈지, 또 궁금하고 또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제 호아킨 헨슨 기자가 평가하기로는 우리 팀의 모든 필리핀 선수들은 해외에서 웨이브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는 선수다. 네. 또 굉장히 어느 팀에서든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완성된 선수들이라기보다는 좀 성장해가는 선수들인데 해외에서도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러니까 해외라는 건 여기서는 동아시아로 좀 한정하겠습니다. 네. 동아시아에서 어느 나라에 가든 간에 좀 문제가 없는 선수들이고, 또 공교롭게도 이 선수들이 이제 아테네오 대학을 나왔어요. 아테네오 대 마닐라 대학 출신들인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연고대 같은 그 정도 비중이죠. 대부분의 슈퍼스타, 지금은 좀 많이 넓어졌지만 옛날 같았으면 연고대 출신. 그러니까 거기 농구 선수들이 한때 대표팀을 장악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절대 다수가 이 아테네오 대 마닐라 대학 출신이고, 이 선수들이 시스템 안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네, 그런 평가까지 좀 내려줬습니다. 네. 평가전에 다녀오고 갔다 와서 리뷰도 저희가 또 특보로 켜고, 뭐죠, 대표팀 라커룸 분위기나 감독님, 코치님, 선수들 분위기, 인터뷰실 분위기랑 현장 분위기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작년보다 나아질 거라 생각하는 게, 지난해 대표팀 같은 경우는 사실 소집되고 연습 경기 한번 제대로 못 갖고 나갔잖아요. 아, 그렇죠. 굉장히 시간도 타이트했고 코로나 때문에 좀 제한적이었고, 또 게다가 조상현 감독님도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많으셨고, 또 필리핀 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결과가 아쉬웠는데, 이번 대표팀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승부, 맞습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현중 선수랑 전성현, 우리나라를 지금 대표하는 아주 그냥
양대산맥, 슈터의 양대산맥 두 명이 싹 빠져버렸는데,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저번에 연습 경기를 가서 보고 오니까, 요새 애들, 선수들이 다 뭐 빅맨부터 1번부터 빅맨까지 3점 슛을 다 너무 잘 쏴서, 맞아요. 뭔가 스페이싱에 대한 그런 걱정은 크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네. 좀 추 감독님도 약간 전문 슈터가 없다는 게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본인이 추구하신 농구에서 3점이 좀 중요하게 잘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예. 좀 그런 쪽으로 믿는 것 같았고요. 뭐 이현준 선수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전승현 선수도 LA 가서 잘 회복해가지고, 내년 아시안 네. 게임 때는 좀 뭔가 같이 하면서, 아, 역시 우리 팀 슈터도 있구나라는 것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네. 지금 딱 이렇게 서로 호흡을 맞추다가 내년 아시안 게임 때쯤이면은 정말 우리나라 대표팀에 다시 황금기가 오지 않을까. 예. 네. 믿습니다. 그래야 네. 또 저희도 먹고 사니까. 맞습니다. 네. 네. 조이스 좋았거든요. 네. 예. 믿고 아무튼, 있겠습니다, 선수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님들. 네. 네. 저희 그러면 농대 특보 오늘 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고요. 혹시 또 대표팀이나 필리핀 선수들이나 뭐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특보 때 또 아니면은 이번 주에 이제 평가전 이렇게 갈 때 네. 저희가 또 준비를 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손대범 수련님 감사하고요. 저는 원석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